사실 저희 울산사리에서는 어류 전문가로 예. 계속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예. 어떻게 두꺼비까지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진화론에서 보면 어류에서 양서 파충류가 진화했거든요. 아, 그래가 어류와 양서 파충류의 공통점이라는 것은 이제 변온동물이고요. 다 물과 관련되는 곳에 사는 곳이라서 같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류가 진화한 게 두꺼비, 양서류 예, 이런 양서류. 거군요. 예. 그럼 파충류도 혹시 파충류는 또 이제 양서류에서 또 파충류로 가고 공룡이 대부분 파충류잖아요. 진화 순서로 따지면 어류에서 양서류에서 파충류. 예. 그런 거군요. 어떤 게 더 월등하다 볼 수는 없는 거죠? 없죠. 다 그냥 자기 이제 생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진화한 것일 예, 뿐이지. 맞습니다. 뭐 어떤 게 더 월등하다, 지능이 높다, 낮다 이런 건 아닌 거고요. 아닙니다. 예. 그러면 파충류와 양서류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관찰하세요? 보통 이제 두꺼비도 개구리 류 안에 들어가거든요. 예, 올챙이 하고 도롱뇽. 도룡뇽. 그다음에 파충류에는 이제 거북 종류, 이거 자라 남생이 같은 거요. 예. 그다음에 이제 도마뱀도 있고 파충류에, 그다음에 장지뱀도 있고, 아까 유혈모기 같은 꽃뱀 종류, 구렁이 이런 것들이 다 뱀 종류에 속합니다. 뱀까지요. 예. 파충류, 양서류, 어류 연구를 다 같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나요? 이제 당연히 도움이 되죠. 예를 들자면 물고기와 대부분 양서 파충류는 이거 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저기 이제 양서 파충류가 많다는 것은 예. 수생태 환경이 이제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강한 곳에서는 어류의 종류 및 개체수도 자연적으로 많습니다. 오늘은 사실 두꺼비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됐는데요. 대표님, 네. 개구리랑 두꺼비랑 어떻게 달라요? 같은 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구리류 안에 두꺼비도 들어가죠. 이거 피부만 울퉁불퉁 해가지고 두꺼비지 예. 개구리 안에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크게 보면 개구리에 속하는데. 예. 그럼 특별히 어떤 점에 달라서 두꺼비라고 호칭하는 걸까요? 피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부가 울퉁불퉁하잖아요. 개구리는 무늬는 있지만 매끈한데 매끈합니다. 예. 두꺼비는 좀 울퉁불퉁하다. 그래서 이제 두꺼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예. 그 형태 때문에 좀 징그럽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우리 자연에서 두꺼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꺼비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추우니까요. 예. 겨울잠을 자는 시기인 거죠? 당연히 지금은 땅 속에 있습니다. 땅 속에, 물 땅 속에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땅 속에서 겨울잠을 잡니다. 두꺼비는 개구리하고 틀립니다. 그러면은 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가 근처의 땅이라거나 예, 아니면 전혀 물과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산 속의 산 땅이라거나 뭐 어떤 이제 물가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야산 이쪽에서 두꺼비가 주로 이제 서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주로 활동하는 시기는 언제부터예요? 주로 이제 활동하는 거는 이제 일단 겨울잠에서 깨어나야 되겠죠. 네. 깨어나자마자 보통 경칩이 3월 5일경이거든요. 예. 그때 되면 이 겨울잠을 깨자마자 바로 이제 산란을 하기 위해서 물가로 이동합니다. 저수지 같은 곳으로요. 암컷, 수컷 이것도 나뉘어져 있는 거죠? 네, 두꺼비는? 당연히 암컷이 훨씬 큽니다. 수컷보다. 그런데 산란지로 이동하는 것들은 암컷이 되겠고요. 아니죠. 아니에요? 같이 가서 같이 올라가 가지고 서로 이제 수컷이 이제 암컷보다 개체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짝짓기 하기 위해서 경쟁을 짝짓기를 합니다. 물가에서 그냥 바로 해서 알을 낳는 낳습니다.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로드킬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있으세요. 6360번님께서 두꺼비 독이 있나요? 사실 지나가다 마주치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두꺼비의 있어요? 독은 이제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큰 이제 강한 독은 아니고요. 예. 어느 부분에 독이 있는 거예요? 피부에 독이 있죠. 피부에. 그러면 이제 만지면 안 좋은 건가요? 이제 두꺼비 같은 거는 독충 같은 거를 잡아먹고 독을 이제 몸 안에 저장을 합니다. 그 독을. 그래서 이제 독이 생기는 겁니다.
독이 있는 곤충을 잡아먹고 예. 그거를 본인 몸 안에 가둬놓고 이제 피부로 내보내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독소가 있는 거지. 아, 그러면은 얘는 몸 밖으로 독을 배출해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두꺼비가 자연 생태계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뭐예요? 왜 필요한 걸까요? 아유,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먹이 피라미드에 보면 두꺼비는 이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종류의 벌레는 다 두꺼비가 먹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유월모기나 이제 백로 같은 이거 상위 포식자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생태계의 딱 중간 즈음에 중간입니다. 들어가 있는 거군요. 그럼 예를 들어 어떤 곤충을 잡아먹는 거예요? 파리, 모기, 유해곤충도 잡아먹는 거군요. 많이 이제 잡아먹죠. 그러면 만약에 두꺼비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예. 개체수가 줄었다 이러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당연하게 유해곤충이 많아지니까 사람들한테 이거 미치는 피해는 더 많아지겠죠. 모기가 많아진다든지 많아지거나. 파리가 이제 많아지다든지 예. 이런 것들 인간들한테 유해한 곤충들은 자연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생활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겠군요. 예. 잘 안 보여서 그냥 뭐 있나 보다 했는데 오히려 그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역할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군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사실은 저는 그 장현동의 두꺼비 생태통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꺼비가 왜 이렇게 긴 여정을 하는 걸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두꺼비가 여정을 하는 건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란하기 위해서. 산란. 두꺼비는 몇 년이나 살아요? 보통 이제 개체수마다 네. 조금씩 틀린다고 보는데 한 뭐 3, 4년 살지 않을까. 3, 4년. 알은 무조건 물가에 놓거든요. 예. 저수지로 이동하는 가운데는 아까 지금 암컷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수컷도 같이 이동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알 놓고 나서 다시 이제 올챙이가 부화해가지고 올챙이 되고 성체가 되면 다시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그 와운데서 이거 대량으로 이제 로드킬 당하거나 안 그러면 이거 농수로에 빠져가지고 올라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최근에 중구에서도 두꺼비 지킴이 봉사단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또 그야말로 두꺼비의 이동 경로를 좀 확보하고 로드킬을 당하지 못하게 하고 길을 제대로 찾아주기 위해서 사람이 좀 돕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역할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하게 이제 그 차를 이제 타고 다니는 곳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농수로를 만드는 것도 사람입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많은 이제 두꺼비가 떼죽음을 당하고 이러는데 그 보호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이 통해서 이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랬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제 이거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보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수의 개체수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예. 여러 가지 인간들이 만든 구조물이나 예. 신식 기술 이런 것들로 개체수가 보존이 못 되니까 이렇게라도 우리 한번 보조를 해보자. 당연하죠. 그런 거군요. 예. 그 앞서서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활동을 한다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이제 전국 환경단체들에서 특히 이제 경집 전후로 해가지고 네. 두꺼비와 맥공이 로드킬 방지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이제 보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대표적인 거는 이제 충청북도 청주에서 이거 두꺼비 생태 문학관과 그다음에 두꺼비 생태 공원까지 만들면서 두꺼비 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애초에 이런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게 두꺼비가 줄었네, 어떤 위기가 감지되네 이런 게 느껴져서인가요? 그렇죠. 옛날에는 두꺼비가 네.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맹꽁이도 많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개발도 사실을 하고 이러니까 우리 집 주위에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느 야산이나 이런 데 가야지, 그리고 어느 시계에 가까이 가야지 볼 수 있는 겁니다.